먼저 오늘의 차트는 생략하고 바로 시황 들어갑니다. 1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우리 시장은 열렸지만 선물 거래량이 1일 13만 계약도 채 되지 않는 등 조용한 하루였고, 해외 시장은 대부분 크리스마스 연휴로 휴장을 하였는데요. 오늘은 간단히 우리 시장 리뷰를 함과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시장 리뷰 들어갑니다. 우리 시장은 보합 출발 이후 30분 동안 또다시 현물 매도가 나왔는데요. 개장 후 일정한 양의 현물 매도가 나오는 패턴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특정 시점까지는 포지션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에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급격히 매물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배당과 관계없는 청산일 수 있습니다. 이번 배당 기산 이래 배당 관련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죠. 예상되는 배당 총액 컨센서스가 낮아져서 그런 것인데요. 한편 이 배당락 자체는 얼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당락 이후의 매수세도 부진할 것 같다, 이런 예측도 있어요. 익년도를 강세장으로 기대할 경우 연말 배당락이 발생하고 나서 당일 하락분을 모두 만회하고도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곤 했는데, 올해는 어떨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파생시장, 특히 옵션 시장에 참여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이 배당락일 전일에 풋옵션을 매수해서 배당락에 코스피 200 지수가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큰 폭의 이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쉽게도 매해 1월물 옵션 가격에는 배당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락과 옵션 가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직전에 얘기한 대로 익년도가 강세장으로 기대되는 경우 배당락을 모두 만회하는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는 배당락과 관계없이 콜옵션 가격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옵션 가격과 배당락은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깊이 들어가서 금융과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그러니까 R-D를 이야기하자면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이나 옵션 시장이나 특별한 흐름은 없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오후장 들어서 배당 관련 비차익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오후 2시부터 시간당 1,000억이 넘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배당 관련 매수로 보긴 하는데, 선물로 해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오전장은 현물 매도, 또 오후장은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래도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스트랭글 매도가 강하게 들어와서 양 옵션 프리미엄을 크게 뺐지만 콜 옵션 매도 위주의 포지션이 쌓였고, 풋 옵션은 의외로 매도가 얼마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변동성을 축소시키고 있어서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상황도 생각해야 되지만, 변동성이 터진다고 지수가 아래 방향으로 간다? 그런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어요. 지금은 작은 수급에도 방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세션이나 미국 세션 다룰 것 없이 화요일 대응 전략을 이야기하면서 시장에서 회자되는 몇 가지 오해를 좀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오늘도 기존 포지션인 델타롱이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할 것이에요. 다만 하방 엣지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수 하락이 나오면 오히려 풋옵션 매수 엣지분을 일부 청산할 것이고요. 또 지수가 오른다고 하면 풋옵션 매도분을 조금씩 롤링업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특정 행사가의 옵션 결제 물량이 가득 쌓여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오픈 인트레스트,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대량으로 쌓여있는 것은 누군가는 그 가격에서 옵션을 신규로 매도했고 누군가는 신규로 매수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투기 거래든 해지 목적이든 관계없이 해당 행사가는 중요한 위치로 매김하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옵션 발행 단가입니다. 옵션 발행 단가가 높은 상황에서 해당 행사가에서 기초자산이 멀어지게 돼서 이 옵션이 외가격이 될 경우 시간가치 감소에 의해서 해당 옵션을 발행한 쪽에서는 평가 이익을 넉넉히 갖게 되죠. 그래서 델타 엣지 수요가 줄어들어요. 혹은 오랜 횡보 기간을 거쳐서 시간가치 감소는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만 기초자산이 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잔존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을 경우, 즉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경우에는 계속되는 미결 증가가 있게 되면 옵션 발행자 입장에서는 평균 단가가 내려가죠. 즉 감마 리스크가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행사가의 대량이 옵션 미결제 약정이 몰려있는 것을 두고 어떤 경우에는 걱정을 해도 되지만, 그러니까 감마 리스크가 클 때는 걱정을 해도 돼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즉 평균 단가가 굉장히 높이 발행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무시해도 돼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장외 파생 상품, 즉 OTC의 규모입니다. 미국의 S&P 지수 옵션은 장외 파생 상품 발행 규모가
장내 파생 상품인 CBOE에 상장된 것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요즘 인용되고 있는 몇몇 시장 분석 기관, 또 외국계 그 옵션 분석 기관들 데이터를 캡처를 해갖고 그런 데이터를 인용하곤 하는데, 그 옵션 동향 보고서에 사용되는 이 옵션이 이미니 S&P 옵션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부분 마켓 메이커 vs 리테일 투자자예요. 그래서 이들 레포트에 현혹되어서 특정 행사가에 가면 시장이 폭락하거나 또는 폭등할 수 있다, 이런 견해를 갖는 것은 조금은 걸러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ELS 상품들, 기초자산이 S&P 지수인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해지를 할 때는 옵션 거래가 이미니 옵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빅 옵션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OTC를 이용합니다. 그러한 거래는 누가 미결제 약정을 대량으로 보유 중인지, 또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나요. 그에 비해 우리 시장의 투자 주체나 미결제 현황, 이런 것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단지 어떠할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이지, 그것이 성배처럼 모든 것을 드러내는 그런 지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